네, 안녕하십니까. 둘기TV의 둘기입니다. 오늘은 주택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비교 내용을 보시면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편을 달리해 가지고 보증금을 월 차임 전환 시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거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주택과 상가 건물을 비교해 가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주택과 상가 건물 두 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간단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차 보호법 양자 비교 첫 번째 편입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가 담당 부서이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산업과가 그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총 31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총 22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나 중간중간 삽입된 조항이 늘어가지고 10개의 추가 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 상가 건물의 경우는 9개가 규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총 41개의 조문으로 규정된 법률이 되겠으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총 31개의 조문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차이점, 양자 간의 비교를 하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그 목적, 적용 대상은 주거용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택의 본뒷말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주거용 건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은 그대로 상가 건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보증금 목적 적용 범위에 있어서 차이점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상가 건물에는 보증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의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9억 원의 그 한정된 제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볼 수 있고요. 또 대항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인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상가 건물의 경우는 건물이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된 다음 그 다음 날로부터 그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용어의 차이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권과 관련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발생하게 되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등 등기소라든가 공증할 수 있는 기관 등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2년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가 건물의 경우는 1년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그 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은 개정이 1개월 전까지라고 한 것이 2개월 전까지로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현재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상가 건물은 아직 그 1개월 전까지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가 건물의 경우는 현재 그대로 1개월 전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가 건물에서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이 최근 작년에 이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었죠. 그리고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권리금 규정이 5개 조항이 삽입이 돼 가지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없겠죠. 그리고 차임 연체에 대한 그 제한과 관련해서는 2기를 주택에서는 규정하고 있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3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고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점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없지만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차임 증가 청구권 사유 중에서 제1급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경제 어떤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차임 증가 청구권이 추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의 그 임차료, 임대료와 관련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산 월차임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환산 월차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시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간의 양자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공통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주택과 상가 건물의 공통점을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주택은 당연히 민법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별도의 민사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도 상법이 아닌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강행 규정으로서 이 법에 위배되는 약정은 무효로 보는 것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강행 규정화시킨 것이고, 상가 건물 역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0조, 15조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양자 모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고, 임대차 관련된 위원회를 똑같이 주택 임대차 위원회, 또 상가 건물 위원회, 이렇게 여기 임대차라고 해야겠네요. 임대차 위원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서식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상가 건물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둘 다 모두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살짝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우선적 사용이라고 표현을 쓰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권장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작성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라 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다소 임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두 사람 어떠한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여기까지 간단하게 임대차 보호법 양자 비교를 해보았습니다.